오늘은 9번째 주제로 해서 국가별 자녀 경제 공부 중에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독일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립심과 책임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기교육, 세 번째는 금융 문화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영상을 잘 봐야 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함께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독일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립심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립심하고 책임감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강조를 할까요? 직접 음식도 갖다 먹고 먹은 후에 뒷정리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또 문화들을 만들어 갈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독일은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문화가 있지만 여기도 이제 맞벌이 문화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책임을 지는 것들이 이제 시작인데 아직은 좀 잘 안 되지만 하나씩 또 시작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럼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지라는 또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립심을 심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난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집에 밥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잘 따라 했을까요? 아이들이 밥을 짓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칠까요?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소스들을 넣어주니까 아이들이 뭔가 재밌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가 이제 9살 올라가고 이제 10살 올라가는 아이들인데요. 좀 호기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얘네들아, 너희들 한번 쌀을 물에다가 이렇게 만져봤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밥을 만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놀이로 접근을 했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밥을 주물럭주물럭 이거 밥 만들고 있어요 저희. 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담고. 잘 만들어 보세요. 예. 재밌어요? 예.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애깨 만드는 느낌? 애깨 만드는 느낌이에요? 예. 네, 쌀을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개구리 같아요. 네. 보면은 아이들이 뭔가 하면서도 막 놀죠. 뭔가 애깨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차가운 느낌도 들면서. 이렇게 두 번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 씻은 거를 아이들의 손에 맞게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손 바닥이 다 잠기면, 그러면 이제 물량을 그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요만큼, 손목 위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밥을 지어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밥을 먹은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뭐 라면을 끓이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지금 장난치는 아이들 있죠. 자기가 이렇게 밥 먹은 거는 이렇게 치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이렇게 문화로 만드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독일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교육입니다. 여기는 4살 때부터 경제교육에 대한 관념을 키우기 시작한다고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저금통이든 현금이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문화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돈도 한번 지어줘 보고 또 저금통도 만져보게 하고 동전이어도 저금통에 손으로 같이 넣어보게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돈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뭔가 교육을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노트북을 잘 다룰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언제 놀라시죠? 아이들은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을 혼자 잘 보잖아요. 유튜브 잘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만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혹시 어렸을 때 벼룩시장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독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벼룩시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걸로 또 물건을 팔아보는 거, 또 흥정을 해보는 거.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 또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또 재밌어하고 거기서 일부는 또 어려운 사람 돕는 후원으로 또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문화들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독일의 문화의 특징은 바로 금융 문화입니다. 금융 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나라는 현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결제의 시스템이 80%가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현금만이 진짜다라는, 지금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쓰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에도 현금을 보유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주식보다는 더 저축이나 현금 보유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 지금 같이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때요? 내가 투자를 하고 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 박앤셀 구간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도 현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그만큼 우리가 현금 확보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식 가끔 수업 들을 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데 지금 같은 때에는 참 현금이 너무 많이 아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이렇게 현금을 쓰는 문화를 알려주고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말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우리 엄마는 엄마 카드 쓰면 되잖아요. 왜 현금을 써요? 아이들이 엄마가 카드 쓰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카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든 다 그냥 카드 한번 긁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당연히 돈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독일인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독일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일은 특히나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실례하거나 결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하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문화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수영을 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스포츠 중에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수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 첫 번째가 자립심,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문화, 현금을 쓰는 그런 금융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이 책임감을 주는 문화는요, 독일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냐면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해. 하지만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단다 라는 말을 독일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가 결정해, 네가 판단하고 대신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좋으셨다면 댓글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